Is it too good to be true? I want this so much, but don't know if I can trust you. My mind's racing fast, trying to find the.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이네요. 시간이 참 빠르죠? 요새는 외출도 많이 못하고 좀 답답하긴 한데요. 다들 힘내셔서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도도튜브가 카니발 풀체인지 출고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출고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카니발 풀체인지 사용 매뉴얼을 알기 쉽게 쏙쏙 머리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카 마스터님들에게 설명드리신 내용을 다 잊어버리셨어도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익히시면 여러분도 카니발의 마스터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오늘 매뉴얼 리뷰하기에 앞서 4세대 카니발 컴포트 옵션 미 선택 시 확장형 센터 콘솔이 적용 안 된 모습을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님이 계셔서 이전 영상에서 제보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려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제공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확장형 센터 콘솔이 적용 안 된 2열 센터 콘솔의 모습인데요. 단조로워 보이기는 하죠. 가운데에 큰 소켓 하나가 보이네요. 그리고 그 아래 수납장이 보입니다. 확장형 센터 콘솔보다는 확실히 작아 보입니다. 대신 여기 공간이 줄어들어서 1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깊이가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확장형 센터 콘솔 박스가 적용된 1열의 센터 콘솔 박스는 깊이가 낮았었죠. 바로 그 공간이 남으면서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이 발생하게 되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운전자 입장에서는 1열에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이니 말이죠. 깊이는 구독자님 말로는 올류 카니발과 비슷한 정도의 깊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열 시트 뒤 수납 공간은 동일해 보이고요.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와이드 선루프 뺀 오버헤드 콘솔의 모습입니다. 중앙에 선루프 버튼이 빠지니 조금 허전해 보이긴 하죠. 이 사진은 똑같이 와이드 선루프를 뺀 시그니처 오버헤드 콘솔의 모습인데요. 다른 건 없죠. 다만 여기 가운데 버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빌트인 캠 버튼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넣지 않으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동일해 보이고요. 프레스티지 조수석 대시보드의 모습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코튼 베이지 실내이고요. 상당히 이쁘네요. 그리고 끝으로 아스트라블루 선루프가 들어가지 않은 4세대 카니발의 탑뷰 모습입니다. 정말 길긴 하네요. 주차장 라인을 한참 더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옆에 QM6와 비교하니 더욱더 5m 전장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신차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것은 무엇일까요? 탁송용지? 아니면 신차 사은품? 아니죠. 바로 내 소중한 신차를 움직이게 해줄 스마트 키를 손에 가장 먼저 받게 되실 겁니다. 카니발 풀체인지의 스마트 키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바로 파워 테일 게이트와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옵션이 적용 안 된 A타입과 적용이 된 B타입입니다. 키의 모양도 약간 다르죠? 아무래도 두 가지 사양이 더 들어간 B타입의 경우가 세로로 더 길게 생겼습니다. 1번이 도어 잠금, 2번이 도어 잠금 해제입니다. 이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이미 알려드렸지만 2번인 언락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사용이 적용된 카니발에 한해서는 B타입 스마트이겠죠? 파워테일 게이트와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 모두 오픈이 됩니다. 반대로 1번인 락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면 파워테일 게이트와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가 모두 닫히게 되죠. 그런데 이 스마트 키가 아닌 실내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닫을 수도 있는데요. 이 역시 운전석과 후석에서 조정 가능한 버튼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전 올류 카니발을 타셨던 분들은 슬라이딩 도어 오픈 버튼을 한참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바로 오버헤드 콘솔에 슬라이딩 도어 작동 버튼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4세대 카니발에서는 운전자 왼쪽 무릎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찾기 힘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자동차 표시와 홀드로 1번이 좌측, 2번이 우측 슬라이딩 도어 오픈 버튼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버튼을 그냥 누르면 작동을 안 합니다. 결함인가요?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무심코 운전자가 이 버튼을 잘못 터치해 갑자기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수 있기에 이 버튼을 1초간 길게 눌러야지만 비상경고등 및 경고음이 울리면서 작동이 해제되게 됩니다. 닫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후속에 있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열림 버튼은 길게 누르지 않고 한 번만 터치해도 열리고 닫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운전석 쪽에서 파워 슬라이딩 도어 버튼 라인에
가장 안쪽에 있는 버튼인 파워도어 온 오프 버튼을 온 상태로 만들면, 즉 LED 불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임을 말합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자동으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도어 온 오프 상태가 오프 상태인 LED 불빛이 들어온 상태가 되겠죠. 슬라이딩 도어를 자동으로 열어둘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도어 안쪽 또는 바깥쪽의 도어 핸들을 당겨 수동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물리적 버튼을 파워 슬라이딩 도어 옵션상 적용 시에 해당되는 버튼들입니다. 그리고 파워도어 온 오프 버튼의 오프 상태, 즉 수동으로 전환된 상태는 시동이 꺼진 후 10분 후면 다시 자동으로 리셋이 됩니다. 차량이 경계 모드에 들어갈 경우는 5초 후 바로 꺼집니다. 또한 기아 디지털 키 사용 적용된 차량의 경우는 스마트폰에 디지털 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어플리케이션 내 사용 가이드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차 실내로 들어가 봐야겠죠. 우선 패밀리카인 만큼 동승석인 후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야 할 텐데요.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사용이 적용된 차량에는 스마트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도어 감지 영역 약 30에서 60cm 이내 3초간 머물면 자동으로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운전석 앞쪽으로 가 있으면 인식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매뉴얼에 보면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감지 영역이 운전석 쪽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도어가 닫히고 잠긴 상태에서 15초 이후부터 이 기능이 작동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문을 잠그자마자 바로 파워 슬라이딩 도어 감지 영역에 서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 문 잠그고 다시 자동으로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요. 고장으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 닫히고 15초 이후부터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위급 상황이 감지되거나 경보 중 7가지 버튼을 짧게 누를 경우 스마트 파워 슬라이딩 도어 기능이 즉시 중지가 됩니다. 또한 자동이 아닌 물리적으로 열 때는 파워 슬라이딩 도어 미적용 시는 도어를 열 때 바깥 손잡이를 당긴 후 뒤쪽 방향으로 밀면 도어가 열리고요. 하지만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되어 있다면 그냥 가볍게 바깥 손잡이를 몸쪽으로 당기거나 당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툭 당기고 놓으면 됩니다. 도어 손잡이 버튼을 누르면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닫는 것은 수동은 역순으로 하면 되고, 자동 역시 파워 슬라이딩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바깥쪽 손잡이를 가볍게 몸쪽으로 당기거나 도어 손잡이 버튼을 누르면 닫히게 됩니다. 실내에서 여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만 안쪽에서 2열 슬라이딩 도어를 잠금하는 것은 일반 차량과 조금 다르죠. 바로 도어 잠금 레버인 1번을 앞쪽으로 눌러 잠금 위치에 놓으면 밖에서 열 수 없게 잠기게 됩니다. 풀 때는 안쪽에서 1번을 뒤쪽으로 눌러 해제 위치에 놓으면 밖에서도 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중앙 도어 잠금은 1열 운전석과 조수석에서도 가능한데요. 바로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잠금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어가 잠기게 됩니다. 단 스마트 키가 차 안에 있고 도어가 열려 있을 때 중앙 도어 잠금 버튼으로 잠금시키면 다시 해제되어 잠금되지 않으니 도어가 닫혀 있는 상태로 하시고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중앙 도어 잠금 해제 역시 운전석과 조수석 해제 버튼을 누르면 모든 도어 잠금 해제가 됩니다. 스마트 키에서도 중앙 도어인 파워 슬라이딩 도어를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테일게이트는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요? 우선 파워 테일게이트 작동 조건으로는 시동이 온 상태에서 변속기의 위치가 당연히 피주차 상태에 놓여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동이 오프 상태에서는 변속 위치와 무관하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오프 위치인데 변속 위치와 무관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할 텐데요. 그건 아마도 중립 N주차일 때를 뜻하는 거겠죠. 시동 오프인데 드라이브 모드는 아닐 테니까요. 스마트 키로 테일게이트 작동 버튼을 길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테일게이트가 열거나 닫히게 됩니다. 이때 파워 테일게이트 작동 중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작동이 멈추게 되는데요. 바로 파워 슬라이딩 도어 바로 옆에 열림 닫힘 버튼을 아까처럼 짧게가 아닌 길게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테일게이트가 열리거나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4세대 카니발에서 새로 적용된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열림 외에도 자동 닫힘 기능도 추가되었죠. 말보다 도드튜브가 테스트한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때도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감지 영역이 있는데요. 테일게이트 후방 50에서 100cm 이내에 스마트 키가 감지되면 웰컴 경보가 작동하면서 기능이 작동된다고 하네요.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기능이 해제도 가능한데요. 바로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엔진 후드 열림 레버는 이쪽에 위치해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가스식이 아닌 꼬챙이라는 것이 원가 절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연료주입구 여는 것은 연료주입구 중앙 가장자리를 가볍게 누르시기만 하면 됩니다. 간혹 신차를 오랜만에 출고하신 분들은 연료주입구 오픈 버튼을 운전석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이제 1열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세팅하는 게 시트 조절이 되겠죠. 본인의 체형과 안락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 조정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우선 수동 시트 조절부터 살펴보면 시트 쿠션 아래 조절 레버를 통해 앞뒤로 시트를 조절 가능합니다. 리클라이닝은 시트 바깥쪽에 레버 버튼을 통해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앞쪽에 호루라기 모양의 긴 레버를 통해 시트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동식 사양 적용 시 허리 지지대 조절이 가능한데요. 1번을 누르면 운전석 등받이 허리 지지 부분이 앞으로 나오고 뒷부분 2번을 누르면 허리 지지 부분이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뒤로 슬라이딩은 조절 스위치를 통해 앞뒤로 이동 가능하고요. 리클라이닝 역시 조절 스위치 윗부분을 앞 또는 뒤로 움직이면 등받이 각도가 앞 또는 뒤로 조절하게 됩니다. 쿠션 틸트 및 높낮이 조절은 조절 스위치 앞쪽을 올리거나 내리면 시트 앞부분이 올라오거나 내려오게 됩니다. 허리 지지대 조절은 조절 스위치 앞부분 1번을 누르면 등받이 허리 지지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스위치 뒷부분 2번을 누르면 허리 지지 부분이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조절 스위치 윗부분 3번을 누르면 등받이 허리 지지 부분이 위로 이동하고 스위치 아랫부분 4번을 누르면 허리 지지 부분이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뒷좌석 9인승, 11인승의 경우 2, 3열 슬라이딩 시트 쿠션 아래 레버를 위로 당기면 앞뒤로 이동 가능하게 되고요. 9인승 차량의 경우 이번 4세대 카니발부터 3열 시트가 팁업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죠. 3열 팁업 시트는 쿠션 앞쪽에 2개의 레버가 있는데요. 팁업 레버와 슬라이딩 레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1인승 차량의 센터 점프 시트는 2열, 3열 시트 슬라이딩 기능을 할 경우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은 수동식의 경우는 시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등을 앞으로 약간 숙이거나 시트 바깥쪽에 위치한 리클라이닝 레버를 위로 당기면 됩니다. 2열 시트 전동식은 안쪽의 앞쪽 또는 뒤쪽 조절 스위치를 누르면 등받이 각도가 앞 또는 뒤로 조절되게 됩니다. 9인승 3열 시트 리클라이닝은 안쪽 리클라이닝 레버를 위로 당기고 11인승 3열 시트 리클라이닝은 리클라이닝 끈을 잡아당기면 조절하게 됩니다. 11인승 차량의 센터 점프 시트 리클라이닝은 등받이 상단에 시트 조절 레버 1을 당긴 상태로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전 도드튜브 영상에서 팰리세이드나 소렌토 풀체인지에 있는 원터치 워크인 폴딩 버튼에 해당되는 기능은 없어서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시트 어깨 쪽에 원터치 버튼이 없지만 컴포트 전동 옵션이 빠진 시트에는 3열, 4열 승객의 승하차 편의성을 위해 2열 시트가 전후로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2열 시트의 리클라이닝 레버 2번을 위로 당기거나 3열 시트에서 2열 시트 등받이 아래쪽에 위치한 리클라이닝 끈 11인승 전용입니다. 1번을 당겨서 잠금을 해제하고 등받이를 앞으로 접으면서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이동하고 3열, 4열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차량의 3열 시트 팁업 기능이 시트 하단에 위치한 팁업 레버를 위로 당기거나 쿠션 후방의 리클라이닝 끈을 뒤로 당기면 팁업이 되는데요. 단 이때 3열 시트 암레스트가 쿠션에 찍힐 수 있으므로 암레스트가 위로 올려져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팁업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에 시트 찍히면 마음이 상하니까요. 3열 시트 팁업을 했다면 해제도 해야겠죠. 쿠션 후방에 위치한 리클라이닝 끈 1번을 당겨서 슬라이드 잠금을 해제하면 시트를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등받이를 뒤로 넘겨 2번을 고정시킨 후 쿠션을 아래로 눌러 3번을 고정하면 됩니다. 항상 시트를 팁업하거나 팁업을 해제할 때는 시트가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인승에 차박을 하기 위해 2열, 3열 시트 펼침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매뉴얼에서는 차박이라는 용어 대신 휴식 모드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시트 펼침은 여기도 4열 시트 싱킹하고 나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이동시키고 2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사진에서처럼 시트 등받이를 눕히면 되는데요. 헤드레스트가 닿을 수 있으니 분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단 여기서 프레스티지부터 시그니처까지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만 이렇게 시트가 눕혀집니다. 헤드레스트는 분리해서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시트 등받이와 쿠션의 간격에 채우면 평타나 매트 할 때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컴포트 옵션을 선택하신 분이라면 2열 시트 이렇게 힘으로 누르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암레스트는 9인승 차량에는 2열, 3열 시트 좌우측 시트 등받이에 장착되어져 있으며 11인승의 경우는 2열 시트에만 암레스트가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 변화에 무관하게 암레스트 각도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고요.
다시 말해 암레스트의 각도 조절은 별도로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출고 후 차량 탑승 전 준비 매뉴얼 1부 영상이었습니다. 2부 영상에서는 카니발 풀체인지 각종 편의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도도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